이 달걀 하나가 한 남자의 무기징역을 갈랐어요. 2024년 12월 29일 서울의 한 원룸. 40대 남성 장도영이 이곳에서 동생을 마지막으로 맞았다. 동생은 형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형의 의식과 호흡 기능이 떨어지자 입안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를 막았다. 형은 그렇게 숨졌다. 이틀 뒤인 12월 31일 형은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런데 이 사건 처음엔 사고사로 넘어갈 뻔했어요. 석 달 뒤 2025년 3월 26일 새벽 5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장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흉기로 14차례 찔려 살해됐다. 현장에는 범행에 쓰인 식칼 3자루가 남아있었다. 부러진 칼날 하나는 피해자의 가슴에 박힌 채였다. 경찰은 CCTV로 그날 새벽 마지막 방문자를 확인했어요. 둘째, 아들 장도철이었어요. 체포된 장도철은 조사 초기 형의 죽음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자백한 지 이틀 만에 도철은 말을 바꿔요. 형 집에 간 건 맞지만 나올 때 형은 분명 살아있었다고요. 형의 죽음은 사고사였는데 경찰이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이었어요. 수사는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향했다. 범행 전 도철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치사량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음료와 달걀을 산 정황도 나왔다. 형이 숨진 뒤 형의 계좌에서 1,150만 원이 도철의 지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형이 죽고 나서 도철은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거절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2025년 10월 아버지 살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27년. 도철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26년 8월 형살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도철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요. 그런데 도철은 지금도 법정에서 형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부검 기록과 계좌 CCTV는 남았다. 하지만 그날 원룸 안에서 형제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알고 있다. 달걀 하나는 증거로 남았어요. 하지만 형제 사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